한니발은 속삭이듯 말했어. 1년 내내 자신의 뒤를 밟아온 마르켈루스 카르타헤나가 무너진 줄도 모르는 지금 한니발 머릿속은 이탈리아에서 어떻게든 승부를 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거든. 새 원정이나 대규모 작전 같은 건 이미 언감생심이었어. 일단 로마의 숨통을 조여야 본인이 여전히 이 땅에서 버티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니까. 가파른 길을 이틀 동안 밤낮 없이 올라간 어느 새벽, 한니발은 바위 투성이 산등성이에 멈춰 희미한 하늘을 바라봤어. 능선을 따라 줄지어선 나무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은 채 곳곳에 연두빛 새싹을 내밀고 있었어. 봄이 온 거였지. 겨울은 끝나고 세상은 조금씩 생명을 되찾지만 전쟁은 계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잖아. 근처에선 병사들이 텐트를 치며 하룻밤 유숙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망치로 부서진 갑옷을 수리하거나 녹슨 칼을 갈아내는 쇳소리가 기묘하게 어우러졌어. 말 울음소리와 순찰병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섞이며 여기 여전히 전쟁터임을 일깨워줬지. 한니발은 지팡이를 땅바닥에 꽉 눌렀어. 올해도 마르켈루스가 날 쫓겠지. 아니, 벌써 따라붙고 있을지도 몰라.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됐어. 한낮 무렵 병사들이 짐을 거두려던 참에 정찰병이 허겁지겁 달려왔지. 장군, 뒤쪽 계곡에 마르켈루스의 기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샅샅이 뒤지고 있어요. 한니발은 눈을 가늘게 뜨고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어. 역시나 지겨운 자군 하고 중얼거리곤 허리춤에 칼자루를 만지작했지. 병사들을 나눠 후방 엄호를 시켜라. 여기서 섣불리 전투를 하면 적에게 말려들 공산이 크다. 우리가 슬쩍 달아나는 척해서 지형을 이용해 꼬리를 끊자. 한니발 특유의 기만술이었어. 이탈리아에서 그가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방식은 언제나 이랬어. 정면 충돌 대신 기습, 양동, 교란술로 로마군을 혼란에 빠뜨리는 거지. 마르켈루스는 이런 수법을 익히 알고도 완벽히 막아낼 순 없었어. 결국 서로가 지치는 추격전이 반복돼 왔거든. 한니발은 왠지 모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 하지만 그게 곧 카르타헤나 함락을 뜻한다는 건 까맣게 몰랐지. 전령은 길이 끊겨 못 오고 설령 공방전이 벌어져도 최소 몇 주는 갈 거라 생각했으니까. 하루 만에 무너졌다는 건 누구도 상상 못했어. 일단 마르켈루스만 따돌리면 돼. 로마가 이탈리아 밖에서 무슨 수를 쓰든 당장은 몰라도 그는 부사령관들을 불러 빠르게 지시했어. 북쪽으로 진군하는 척하되 일부 병력을 숲길로 우회시켜라. 마르켈루스가 들어오면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다. 계획은 간단했어. 마르켈루스가 한니발을 끝까지 쫓아오면 본대는 묘하게 전선을 이탈해 로마군을 험지로 유인하거나 도저히 안 되면 재빨리 자리를 옮겨 다른 요새를 잡는다는 식이지. 이 전략은 그간 여러 차례 로마군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왔어. 로마로선 한니발이 이탈리아 땅에 남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섰거든. 계곡을 지나 평원으로 이어지는 길목에서 한니발은 잠시 땀에 젖은 병사들을 쳐다봤어. 햇빛이 점차 강해지면서 병사들 뒤엔 땀 자국이 선명했고 등 뒤 망토들은 질질 끌렸어. 정찰병 말로는 마르켈루스 쪽도 3개 군단쯤 되는 대규모 병력이라 했어. 수천의 기병과 보병이 먼지를 일으키며 추격해온다는 거였지. 한니발은 동공을 살짝 떨며 지휘봉을 들어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어. 이 길을 가는 한 추격전은 끝도 없을 거다. 하지만 내가 멈추지 않으면 로마도 쉽게 손을 떼지 못하겠지. 장교들은 우린 언제까지 이 지긋지긋한 전쟁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속으로 중얼거렸어. 그럼에도 한니발이 칼라브리아를 떠나 북쪽으로 향한다는 건 확실했어. 전선을 이리저리 옮기며 로마를 지치게 만들 기회를 엿보겠다는 심산이었지. 혹여 에스파냐 전선이 엉망이 됐다 해도 정말 그랬지만 이탈리아에서 무언가 성과를 내야만 했다 싶었던 거야.
봄은 은은히 꽃을 피우고 들녘에는 새싹이 감도는 신선한 공기가 퍼졌지만 한니발의 전쟁은 조금도 따뜻해지지 않았어. 말갈기에는 먼지와 피비린내가 뒤엉켜 있었고 병사 몇 명은 강행군에 힘이 빠져 휘청이는 모습이었지. 그래도 멈출 순 없었어. 결국 또 한 번 마르켈루스와 크게 붙을 날이 올 거고 그 와중에 로마가 다른 전선에서 더 위협적인 수를 두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니까. 한니발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 지겨워도 내가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나버리겠지. 곧 부하들이 대열을 재정비하고 기술을 올리자 한니발은 말에 올랐어. 투구와 갑옷, 여기저기에 베인 수많은 흠집과 녹빛이 세월을 말해주었어. 군마는 무겁게도 단호하게 발을 내디디며 다시 행군을 시작했지. 뒤편 어딘가에선 모래먼지가 일며 분명 마르켈루스의 군단이 맹렬히 쫓아오고 있었어. 숫자만 보면 로마가 훨씬 우세하고 언제든 큰 전투를 강요할 기세였지만 한니발은 그런 추격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보였어. 칼라브리아의 혹독한 겨울은 끝났지만 그의 전쟁은 사그라지지 않았어. 지루한 추격전과 교란전이 이탈리아 대지를 또다시 붉게 물들이려 하고 있었지. 그가 아직 모르는 건 저 먼 에스파냐에서 이미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충격적 소식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바람은 여전히 산비탈과 평온을 스우치며 지난날의 죽음 냄새와 이제 막 피어나는 봄 기운을 묘하게 섞어냈어. 그리고 그 길 위로 한니발과 마르켈루스 두 거인의 그림자가 겹치듯 길어지고 있었어. 올봄에도 이어질 그 숙명적 대치가 대지를 숙연할 정도로 뒤흔들 조짐이었거든. 아침 해가 칼라브리아의 축축한 대지를 얕게 물들일 즈음 뿌연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투구와 방패에 스치는 날카로운 빛이 섬뜩하게 일렁였어. 한니발은 조그만 언덕 가장자리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았지. 피와 먼지가 눌어붙은 병사들의 얼굴은 누렇게 뜬 눈빛을 띠고 있었고 고단함과 결연함이 기묘하게 뒤섞여 보였어. 어느덧 마르켈루스가 또다시 추격해 온다는 소식이 퍼지자 병사들은 어김없이 검과 창을 손질하며 이번에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굳은 표정을 지었어. 저 지겨운 로마 장수가 또 따라 붙었군. 한니발이 낮게 읊조리자 곁에 서 있던 장교 몇이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 로마군 마르켈루스의 끈질긴 추적은 마치 떨어지지 않는 그림자 같았지. 자잘한 전투 성과로만 보면 한니발 쪽이 우세해 보였으나 서로 결정적인 한 방을 못 주고 지루한 추격전이 이어지고 있었어. 적은 매일같이 우릴 쫓을 거야. 우리가 아침 해를 보듯 마르켈루스도 새날이 밝을 때마다 우릴 보게 되겠지.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 다신 못 쫓아오게 압도적으로 때려 눕혀야 해. 한니발의 굵직한 목소리가 병사들의 가슴을 흔들었어. 지쳐있던 그들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자 한니발의 연설이 끝나기가 무섭게 우렁찬 함성이 일시에 터져 나왔지. 이미 익숙해진 피비린내가 부대 주변을 감싸고 있었고 그것은 곧 다음 혈전을 예고하는 일종의 징후였어. 조금 뒤 로마군이 능선을 넘어오자 양측은 치열하게 격돌했어. 이날 마르켈루스가 자랑하던 병력을 나누어 교체 투입하는 전술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지. 교체 부대가 뒤로 빠지는 순간에 생긴 틈을 한니발 군이 번개처럼 파고들었거든. 로마 병사들은 급히 방패를 들어 막으려 했으나 벌어진 강역 사이로 한니발의 보병과 기병이 칼날처럼 치고 들어왔어. 전열이 흐트러진 로마군 일부는 후방구로 도망쳐 재정비하려 했지만 한니발 기병대가 뒤를 막아 오도가도 못하게 포위망을 좁혀왔어. 후퇴해. 당장 후퇴하란 말이야. 마르켈루스의 장교들이 지휘봉을 흔들며 외치고 있었지만 전장은 이미 피로 물들고 있었어. 창에 관통된 병사의 몸뚱이가
허공에서 떨리다 땅의 육편처럼 부서지는 건 예사였고 마른 땅이 순식간에 병사들의 체액으로 질척해져 새로 뛰어드는 동료들마저 미끄러져 넘어졌지. 허우적대는 손 아래로 잘려나간 내장 조각이 문드러지며 기괴한 소리를 냈어. 아! 수십 명의 절규가 뒤섞인 포효가 로마 군단 깃발이 쓰러지는 순간에 터져 나왔어. 군기를 지키던 병사가 한니발 군 병사에게 갈비뼈가 꿰뚫린 채 처절한 비명을 질렀지. 그의 마지막 소리는 우물 속에 공기가 터져 나오는 듯 굵고 사나웠어. 투구가 벗겨진 채 쓰러진 백인 대장은 겁에 질린 두 눈을 뜬 채 식어버렸고 떨어진 그의 시체가 구르자 소의 냄새와 뜨거운 죽음의 열기가 뒤섞여 공기를 휘감았어. 한니발 군의 공격 지점은 남쪽 측면으로 번져나가 불길 같았어. 평소라면 재정비된 교체 부대가 투입되어야 했겠지만 이미 카르타고 병사들이 그 사이를 치고 들어오며 방패를 부수고 있었지. 육중한 체격의 베테랑 창병이 로마군 장교의 허리를 단칼에 베어내자 잘린 상체에서 솟구친 피가 흙먼지 위로 선홍빛을 그리며 퍼졌어. 그 주위를 지키던 병사들은 전율하듯 비명을 내질렀어. 돌파해라. 멈추지 마라. 한니발이 직접 지휘봉을 치켜들며 명령하자 부하 장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돌진을 재촉했어. 말들이 재갈을 거칠게 흔들며 앞발을 치켜들고 기수가 던진 투창이 로마 병사의 방패 사이를 관통했지. 투창에 꿰인 로마 병사의 어깨가 파열되면서 살점과 핏물이 폭발하듯 튀어오르자 옆 병사가 방패를 떨구고 말았어. 곧바로 몰아친 카르타고 창병의 돌진에 로마 전열이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지. 결국 마르켈루스가 준비했던 병력 교체는 실패로 끝났어. 뒤늦게 교체군을 불러들이려 했지만 한니발의 측면 돌격에 흐트러진 전열을 수습하기엔 이미 늦었어. 분산된 병사들은 제각각 달아나거나 제대로 방어 태세도 못 잡은 채 칼을 휘두르다 쓰러졌어. 로마의 어린 병사들은 날카로운 칼과 창에 스치며 비명을 토해냈고 한니발 군은 흥분 섞인 함성으로 그들을 찍어내듯 넘어뜨렸어. 한복판에는 찢긴 팔다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말발굽이 밟을 때마다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어. 장군님, 로마 놈들이 군기를 버렸습니다. 어느 부하가 피로 반쯤 물든 로마 깃발을 두어 개 펼쳐 보였어. 축 처진 깃발에 묻은 핏자국이 승리의 무게를 가리키는 듯 했지. 로마군은 전장 정리도 못하고 썰물처럼 무너졌고 패잔병이 흩어지는 동안 도망치는 말발굽 소리와 비명만이 공허하게 이어졌어. 로마 장교들과 백인 대장 4명, 시민병 1,400명과 동맹군 1,300명이 목숨을 잃었고 사체 2,709 위에 잃어버린 로마 군기 6개가 흩어져 있었어. 한니발 군 병사들은 그것을 주워들고 포효에 가까운 환호를 질렀어. 전장이 잠잠해지자 한니발은 산처럼 쌓인 적병의 시체 더미를 뒤로하고 전리품을 추스르기 시작했어. 적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였고 상처 입은 부하들이 여기저기서 신음하며 누워 있었지만 오늘의 전투가 한니발에게 큰 만족을 안겨주었지. 그는 부서진 헬멧과 노획한 칼들을 훑으며 차가운 눈빛 속에 감춰지지 않는 미소를 머금었어. 보아라, 오늘은 우리 날이로구나. 그가 낮게 중얼거렸고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 마르켈루스와의 싸움에서 이미 3대 이상의 유세를 점해왔지만 오늘로 그 격차를 더 확실히 벌렸다고 믿었거든. 언젠가는 한 방에 끝내야겠어. 한니발은 썩은내 진동하는 평원을 바라보며 언제나 자신을 쫓아오는 로마군에 더 큰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 붉게 물든 노을이 서서히 기울고 산더미 같은 시신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어. 살아남은 이들과 죽은 자들의 경계가 한낱 종이장처럼 느껴지는 전장이었지만
이미 병사들의 발자국 소리와 수레바퀴 소리가 어둠에 뒤섞이고 있었지. 피로에 지친 다른 이들과 달리 한니발은 다음 전투를 향해 맹렬히 뛰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어. 마르켈루스가 분노를 담은 목소리로 병사들을 꾸짖자 수경지에 내려앉은 음산한 정적이 무겁게 흔들렸어. 텐트 사이로 스며드는 저녁바람이 싸늘했고 타들어가던 화롯불에서도 불꽃이 기운 없이 일렁였지. 패배감에 고개를 떨군 병사들은 서로 눈을 피하면서도 갑옷과 몸에 덕지덕지 묻은 흙먼지와 핏자국이 오늘 전투의 치욕을 말해주고 있었어. 한낮의 전투 기억이 떠올랐어. 병력 교체 타이밍에 생긴 조그만 틈을 한니발 군이 기막히게 파고들면서 로마의 견고한 진영이 단숨에 무너졌거든. 우르르 도망쳐 수경지까지 돌아온 병사들은 식은땀과 공포가 뒤엉킨 얼굴을 하고 있었고 맹렬히 뛰어오던 말 발굽 소리조차 이제는 바람에 흩어져 사라졌어. 마르켈루스는 텐트에 모인 패잔병들을 보며 차오르는 울분을 토해냈지. 신들께 비는 수밖에 없구나. 오늘 실패 뒤에 승리를 가져다 달라고. 그의 말이 떨어지자 병사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귀를 기울였어. 목이 타들어 갈라진 입술에선 피가 비치고 있었고 마르켈루스의 눈빛엔 노기가 가라앉지 않은 채 서려 있었어. 하지만 오늘의 패배는 너희 잘못이야. 공포에 질려 달아난 건 바로 너희고 적이 추격을 멈추지 않았다면 여기 수경지도 버리고 달아났을 게 아니냐. 한마디 한마디마다 병사들은 몸을 움츠렸어. 거친 수염이 돋은 얼굴에는 당혹감과 주눅이 동시에 비쳤지. 오늘 일은 어찌 설명할 작정이냐. 겨우 며칠 전부터 전투에 투입된 신병이었느냐. 왜 그렇게 허둥댔어? 생각해보거라. 지금 우릴 때린 그 적은 작년 내내 너희가 뒤쫓고 부딪혀서 늘 이기곤 했던 바로 그 상대 아니냐. 작년 너희는 밤낮 없이 추격했고 부딪히기만 하면 이겼지 않았어? 목소리가 격해지며 마르켈루스는 텐트 기둥을 움켜쥐었어. 흔들리는 횃불 아래서 그의 눈이 푸르게 번뜩이자 병사들의 가슴에는 씁쓸한 자책감이 소용돌이쳤어. 올해라고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나도 똑같고 너희 군단도 똑같아. 몸도 같고 무기도 그대로잖아. 그저 정신만 나간 듯 허둥댔으니 이 수치를 어쩔 작정이야. 장군의 호통이 수경지 구석구석으로 뻗어나가자 병사들은 마음 깊숙이 뜨거운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어. 부끄러움과 분노, 억울함이 복잡하게 얽힌 감정이었지. 특히 오늘 전투에서 동료들을 잃은 자들은 죄책감에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어. 사령관님,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막을 찢듯 이어진 침묵 끝에 한 병사가 겨우 목소리를 냈어. 곧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떨림이었지. 내일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잘못을 씻어낼 기회를 다시 한번. 그러자 마르켈루스가 고개를 들어 눈을 반짝였어. 그가 천천히 숨을 내쉬며 답했어. 좋다. 기회를 주마. 내일 아침 너희를 다시 전장으로 보내겠다. 이 말에 병사들 사이엔 안도의 기색이 얼핏 보였지만 곧 이어진 장군의 한마디가 그들을 다시 등골 오싹하게 만들었어. 승자가 될지 패자가 될지는 너희 손에 달렸어. 물러설 길은 없다는 뜻이다. 그러자 텐트 한쪽에서 부상으로 앓던 병사들도 자세를 고쳐 잡았어. 신음처럼 번지던 작은 목소리가 차츰 잦아들며 내일 닥쳐올 전투에 대한 결심이 더 선명해졌어. 오늘보다 더 지독한 싸움이라도 치러야 하는 걸 모두 알았지만 이제 비겁하게 도망칠 수도 없었지. 묵직한 침묵 속에 마르켈루스는 병사들을 한 번에 휘어잡는 눈빛을 던졌어. 수치와 굴욕에 시달리던 이들도 점차 결연함을 되찾으며 허리춤에 칼을 매만지거나 투구 끈을 조여 매기 시작했어.
오늘은 우리 태만이 자초한 결과지만 내일은 반드시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을 거야. 불빛이 일렁이는 텐트 바닥에 그림자가 춤추듯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병사들 마음에 비장한 결의를 띄워주었어. 맞아,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어. 우리에겐 명예가 있잖아.